8월 31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을 72조 3,75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14.6%에 해당하는 약 9조 2,204억 원이 증가한 것인데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대비 15.7%에 해당하는 8조 2,589억 원이, 보건 분야는 9%에 해당하는 9,6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소득 분배 개선과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고현 등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 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과 활동 지원 서비스 등에서 예산이 확대되며 발달장애인 주가활동 서비스 신설에 대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은 2021년으로 예정됐던 인상을 오는 4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예산이 7,197억 원으로 올해보다 19.8% 증액됐습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올해 35만 5천 명에서 내년에는 36만 4천 명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원은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1,760원에서 12,960원으로 20.4% 인상되고 이용자 수는 올해 대비 7,000명 늘어 7만 8천 명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40.2% 오른 9,685억 원이 활동지원 서비스에 투입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에는 116억 원이 배정됐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인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일자리에 올해 대비 26.2%가 오른 1,208억 원이 배정됩니다. 더불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산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현재 보장구 이용자에 비해 설치된 공공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이에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공서와 지하철 역사,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위주로 2,000개의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발표에는 생계급여 보장 확대와 보양 의무자 기준 완화가 함께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신청자와 보양 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어야 했지만 내년에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될 시 보양 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3만 8천 가구가 보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기준 연금액을 소득 하위 20%에게 기존 2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로 인상합니다. 이러한 내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활력이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공공성 증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사업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에는 총 10개 법인이 신청해 최종 6개 법인이 인증됐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제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올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은 신청을 바탕으로 필수 이행 분야를 모두 통과하고 총점 80점 이상인 법인 가운데 인증운영위원회와 대시민 공개 검증을 거친 법인이 최종 서울시 인증법인으로 선정됩니다. 서울시 인증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교부되고 법인 정기 지도감독 3년 면제와 법인에 대한 컨설팅과 임직원의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인센티브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문성 여하에 따라 운영시설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은 물론 종사자의 역량 등의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2년에는 서울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